이번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가지 마세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호주를 많이 떠올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나라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호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가본 적이 없고 갈 생각도 없고 제 친구는 갔다 왔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갈 필요가 없다가 제 결론이에요. 왜냐면 워킹홀리데이 가시려는 분들이 다들 착각 속에 좀 젖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해외에 살면서 새로운 문화,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언어, 영어 배우고 친구 생길 수 있고 이게 완전히 뭐 최고의 행위인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젊을 때밖에 못하고 말만 들어보면은 진짜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의 대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한데도 안 할까요? 주변 지인 친구들 중에서 워킹홀리데이 가본 사람 생각보다 정말 없을 거예요. 제 주변은 없어요. 한 명밖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봐도 워킹홀리데이 검색해보면 광고 영상들은 뭐 당연히 가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워킹홀리데이 가세요보다 다 가지 마세요. 후회해야 합니다. 후회 영상이 많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어요. 우선 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주라는 나라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온다.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많이 벌어온다는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온다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에요. 많이 벌어온다는 그냥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 시작부터 돈을 써야 돼요. 가는 비행기 값, 오는 비행기 값 시작해서 숙소 비용, 생필품 전부 사야 돼요. 뭐 그냥 비누, 뭐 단순한 휴지 이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야 돼요. 식사 또한 마찬가지겠죠. 하루 한 끼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사 먹든지 요리를 하던 일 시작 전부터 마이너스를 깔고 시작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GDP가 현재 13위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GDP 12위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하게 GDP로만 그 나라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와 호주가 큰 격차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넣었고요. 이 말은 즉 전체적인 모든 면이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GDP 1위예요. 현재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불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1달러는 한국의 1,3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조차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죠. 그건 달러예요. 그 돈은 달러고 그건 미국 돈이에요. 이 말은 미국에서의 100만 원의 가치가 한국에서는 13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확한 환율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호주 돈, 호주 달러의 10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는 13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물가가 이제 식료품이 호주가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식료품이 저렴하면 모든 게 뭐 다 싼 건 아니에요. 식료품은 저렴하지만 또 담배값은 비싸고 세금이나 집값 또는 뭐 외식비가 비싸거나 뭐가 비싸면 뭐가 싸고 뭐가 싸면 뭐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원래 돈을 벌어서 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저렴하고 임금의 노동력만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나라죠 뭐. 그리고 이게 거의 뭐 공산주의죠 뭐. 모두가 잘 벌고 모두가 행복하고.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한국에서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교통비 또는 식비, 그러나 이제 식비도 뭐 직장에서 지원이 되겠죠. 한 끼는. 그러면 실제로 교통비 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크게 없죠.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말이에요. 뭐 자취를 한다고 해도 뭐 회사 근처에 웬만하면 잡겠죠. 자취를 할 거면. 조금 멀리 산다고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들진 않겠죠. 왜냐면 부모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언어예요, 언어. 워킹 홀리데이에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답은 못 배운다입니다.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관광 취업이에요, 관광 취업.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의 언어를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은 없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면 일을 가르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일을 가리키는 것도 문제인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말 언어까지 가르쳐 가면서 일을 시키는 직장이 어딨냐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간대요. 1년 만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한국말을 할 수 있는 한국인 직원이랑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직원이랑 한국말을 못하는 직원이 있으면 누구를 뽑겠어요? 모두 가격이 똑같다고 할 때. 모든 똑같은 임금으로 사람을 쓰는데 굳이 말을 못하는 직원을 뽑아서 말 가리키면서 일까지 가리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안 뽑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인종적인 차별, 뭐 언어적인 차별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뽑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일, 그거예요. 언어가 필요 없는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몸이 힘들고 대화가 없는 일, 즉 공장 아니면 농장이에요. 저희 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 떠올려 보세요. 언어가 되는 그런 외국인들 말고요. 특유의 막 그 어눌한 말투 있잖아요. 어부 또는 공사장, 시골 이런 데에 출연해가지고 맨날 뭐 유튜브나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아니면 막 하여튼 뭐 다큐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을 쓰는 곳은 그런 곳밖에 없으니까요. 언어가 많이 필요 없는 곳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나라냐에 따라 다르지만 좀 가난한 나라, 이제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에서 온 분들은 우리나라 돈의 100만 원의 가치가 그 나라의 돈에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은 힘이 좀 들어도 일할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워킹홀리데이 가서 타국에서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는 경험과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결국 생활이 묻어나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는 이상 얻을 수 있는 경험치 자체가 줄어들어요. 또한 직업의 한계점도 분명하고요. 공장 또는 농장의 특성상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농장이랑 공장이 도시 한가운데 있지는 않잖아요. 도시에 있지가 않아요. 주로 외곽, 시골 존재하겠죠. 그러면 할 게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시골은 할 게 없어요. 그 가난한 나라의 도시조차도 할 게 없을 텐데 근데 똑같죠. 미국 시골은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미국 시골은 오히려 더 뭐가 없어요. 길도 크고 나라도 크니까 더 뭐가 없는 거예요. 퇴근하고 주변에 갈 데도 없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시골은 대형마트를 차가 아니면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냥 걸어서 슈퍼 가고 편의점 가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퇴근하고 컴퓨터 하다가 자고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해외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공장이 아니면 어딜 가냐? 한인 잡을 간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호주까지 가서 한인잡을 갈 거면 도대체 왜 갑니까? 그것도 워킹홀리데이를. 그렇게 하면은 언어도 뭐도 아무것도 안 돼요. 언어는 한국말을 쓰고 있고,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차이나타운에서 살면서 한국말이 뭐가 늘겠어요.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고 돈을 벌고 가겠어요. 이국까지 와서. 그나마 이제 기본적인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취업하는 곳이 카페. 근데 취업을 하는데 카페 취업을 호주에서 하면 도대체 무슨 이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밥 기술을 일본에 가서 배우고 파스타를 배우러 이탈리아를 간다 그러면 말이 되죠. 이것도 이제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유학이나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배우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카페 일을 하려고 커피를 배우러 호주를 간다. 뭐 모든 게 다 이상하죠. 카페, 커피, 호주가 이게 왜?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카페 일을 호주에서 하는 경험이 무슨 특별함을 선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바리스타라는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남는 게 뭘까요? 오히려 뭐 커피 종주국인 그런 나라에 가서 카페 일을 하고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이러면 오히려 괜찮겠죠. 근데 이상하죠 좀. 네. 또한 향수병에 걸리기도 좋죠. 향수병이라는 게 타지 생활의 스트레스로 고향 생각하고 추억에 잠겨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데, 향수병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 나라 언어, 음식,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를 가시는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마 대한민국에서 계속 자라왔겠죠. 그러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니까 20살, 이제 20년 이상을 한 나라에서 계속 살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데 이게 향수병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아무리 뭐 햄버거 좋아하고 파스타 좋아한다는 사람도, 빵 좋아한다는 사람도, 저도 빵 좋아하는데 빵을 매일 아침에 하루 한 끼씩 먹는 거랑 그것도 좀 지겹죠 한편으로는. 근데 하루 두 끼, 세 끼를 빵만 먹어야 되면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갔던 제 친구는 고기 공장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뭐 고기 손질하고 기술 배우고 뭐 이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기만 옮겼대요. 뭐 냉동고기 막 이 박스 저 박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냥 단순 노동만 했다는 거예요. 대화라고는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랑 인사하고 바디랭귀지로 소통하고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장이 서울 같은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호주의 시골에서 생활을 했대요. 항상 심심했어요. 연락할 때도 할 게 없대요. 결국에 워킹홀리데이 기간 다 안 채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돈, 경험, 언어, 친구 이것 중에서 조금의 돈, 그리고 공장 옆에서 시골에서의 경험을 얻었어요. 돈도 시골이라서 쓸 곳이 없어서 모았대요. 친구 못 사귀었어요. 언어 못 배웠어요. 영어 못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면 공장에서 그냥 공장 단순 노동만 하는데 무슨 언어를 외워요. 거기 가가지고 뭐 물건 옮기는데 업, 다운 이런 거를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고기 써는 거 기술 배우고 고기 공장을 가든가 그랬으면 돈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고기 공장 일이 워낙에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기술 경력까지 쌓았겠죠. 아니면 어차피 쓸 곳이 없어서 돈을 번 거면 한국의 시골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숙식 제공 다 받으면서 외국에서보다는 훨씬 마음 편하게 일했겠죠. 한국에는 뭐 아무리 시골이어도 집 근처에 편의점 하나 없는 곳은 없잖아요.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사실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환상을 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저는 외국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여행이 목적이거나 유학이 목적이면 당연히 좋아요. 근데 워킹 홀리데이라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생겼을 때는 서로가 이득이 돼야 되거든요.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생기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힘든 일을 비자를 줘서 오게 하는 게, 그리고 일까지 시키는 게 워킹홀리데이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누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와서 돈을 벌면서 돈까지 써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 나라에 와서 돈까지 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너네 뭐 가난한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좀 벌어가라, 이게 워킹홀리데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다시 가라 그러겠어요?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계속 살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가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가라. 그리고 힘든 일이나 해라. 이게 워킹홀리데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서 돈을 편하게 벌려면 전문성이 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언어는 정말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 나라 언어조차 못하는 사람이면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